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기본 도형에서 두 번째 작도와 합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제대로. 여기 지난주에 다 했지? 다각형 할 차례 아니냐 우리? 그지? 평면 도형 할 차례죠. 평면 도형의 다각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평면 도형에서 다각형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각형. 자, 첫 번째 다각형. 다각형은 여러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3개 선분 이상, 보통 이제 정의를 보면 다각형이 나오려면 이제 세 선분 이상 둘러싸인 도형. 선분 3개가 이제 기본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 안과 밖이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러싸여서 안과 밖이 구분이 돼야 돼요. 안과 밖이 둘러싸여야 그래야 이제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형이에요. 그냥 도형이지 특별하게 다각형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이 다각형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좀 신경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 중학교 때 내용에서 선분의 개수에 따라 이름이 정해지는 건 알죠? 선분의 개수에 따라 이름이 정해지고, 중학교 때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이 도형 안에 둘러싸여서 안쪽에 있다 그래서 얘를 내각이라고 부르고요. 내각, 맞은편에 이쪽을 외각,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정도는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뭐예요? 얘가 변이고, 얘가 뭐예요? 꼭지점이고요. 얘가 각인데, 그죠? 얘가 각인데, 각이 내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도 있었다? 외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중학교 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서 같이 배웠던 게 뭐가 있냐? 정다각형. 그럼 정다각형은 뭐냐? 다각형인데 바르다. 어떻게 바르냐? 모든 변의 길이, 그죠? 모든 변의 길이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정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다각형 내가 임의의 다각형을 그려놨는데, 그 다각형이 심지어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까지 모두 같더라. 그러면 걔는 그냥 다각형이 아니라 정다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대각선. 자, 그럼 대각선이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다각형의 특징을 알아보면, 대각선은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는 두 꼭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꼭지점과 이은 선분.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는 두 꼭지점 제외하고 나머지 꼭지점과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도형 안쪽에서 그렇게 그려질 거고요. 나타나는 건 당연히 대각선이 나타나는 건 당연히 사각형부터 나타나요. 그죠? 왜냐하면 삼각형 같은 경우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는 두 꼭지점 제외하고 다른데 그을 때가 없어요. 나타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각형부터 대각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공식화해서 나타나면 모든 꼭지점마다 내가 대각선 개수를 셀 거고요. 그리고 그 한 꼭지점마다 n-3개씩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중복되는 거를 없애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뭔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알면 공식을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먼저 잘 파악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은 다음에 알아두면 됩니다. 자, 다각형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중단원이 뭐냐면 삼각형의 내각과 형의 내각과 외각. 삼각형에 아까 도형에도 내각과 외각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좀 약간 달라지는 건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배우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 삼각형의 내각의 합.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보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초등학교 때 이미 많이 배웠죠. 그죠?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삼각형 내각을 세 개 있는 내각을 다 더하면 180도다.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근데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났어요. 증명하는 방법. 자,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여기 이렇게 A, B, C 있는 걸 어떻게 했어요? 직접 잘랐어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요 아이를 딱 보면 여기가 A 이렇게 뭉쳐놓고 보면 여기가 B, 여기가 C 해서 이렇게 평각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잘라서 옮기는 거 말고도 중학교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뭐 뒤집어서 돌리기. 자, 이렇게 있는 삼각형에 이렇게 내접할 수 있는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갖다 붙이고 나면 자, 이쪽에 있는 A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B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C각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있는 이 아이를 뒤집어요.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이렇게 딱 뒤집어. 이쪽에 C를 내각으로 갖는 이 삼각형을 뒤집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뒤집어. 이렇게.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A 이렇게 뒤집으면 A, B, C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18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래 하나 더 쓰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원래 이건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쓰이는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한 변에 평행선을 하나 그어요. 한 변에 평행선을 근 다음에 억각을 이용해서 무슨 각? 억각을 이용해서 요렇게 하면 여기가 A죠. 요렇게 하면 여기가 B죠. 그래서 A, B, C 다 했더니 평각 180도가 나오더라.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원래는 이게 제일 많이 쓰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를 중학교 때는 많이 쓰고 요것도 초등학교 때 배웠어. 좀 괜찮은 책이면 초등학교 때 이것도 가르쳐줬어요. 근데 뭐 굳이 초등학교 때는 요거 쓰고 중학교 때는 요거 많이 써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자. 그럼 내각과 외각의 관계. 내각과 외각의 관계 중에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내각과 외각의 관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두 내각을 합하면 맞은편 꼭지점에 한 외각의 크기와 같다. 왜 그러냐? 자, ABC를 더하면 180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얘하고 이쪽에 있는 외각하고 C의 외각하고 더하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180도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이 두 식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C가 똑같죠? C가 똑같으면 나머지 더해져서 나왔던 이 두 아이가 같아야 똑같은 18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내각의 합은 맞은편 한 외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달달달달 입에 붙도록 외워야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세 번째 중단원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을 좀 더 알아보자.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을 좀 더 알아보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첫 번째
다각형의 내각의 합. 자, 다각형의 내각을 다 더하면 몇 도가 나옵니까? 이거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좀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삼각형은 내각을 다 더하면 180도가 나와요. 사각형은 내각을 다 더하면 360도가 나와요. 오각형은 540도가 나와요. 이거 외웠어요. 이거까지는 그냥 외웠다고 쳐도, 여기까지는 외웠다고 쳐도, 여기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냐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삼각형 개수에 곱하기 180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기억나요? 안 나죠? 그죠? 초등학교 때 너무 대충 다녔죠. 그죠? 알았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 나오냐? 대각선에 의해 나타나는 삼각형. 그죠? 삼각형 개수 곱하기 뭐? 180. 왜? 하나마다 몇 도니까? 180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이렇게 쭉 지나가서 그러면 N각형이 나오면, 자, 임의의 다각형이 나왔을 때 그 아이는 삼각형 개수가 몇 개 나오냐에 따라서 180 곱해서 여기에 전체 내각의 합이 나오겠죠? 네. 그죠? N각형 같은 경우를 잘 살펴보니까, 자, 다음과 같더라. 삼각형은 삼각형이 하나 나와요. 사각형은 삼각형이 2개 나와요.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 나와요. 항상 2개 모자라게 나와요. 이 대각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삼각형 개수가 N각형이라고 하는 의미의 다각형에 비해서 항상 2개 모자라게 나온다. 거기에 뭐 해주면 곱하기 180을 해주면 N각형의 다각형의 내각의 합, 임의의 다각형의 내각의 합의 공식이 나타나요. 이해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려칠까요? 포기할래요? 집에 갈래요? 엄마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구나. 그치? 아직도. 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냐? 쓸 때가 막 녹록치가 않아. 여기다 쓸게요. 여기 넣어놓자. 너는 필기 이쁘게 하렴. 알았지? 여기 뭐냐 하면 정다각형의 한 내각. 정다각형의 한 내각은 어떻게 될까? 요렇게 나타나는 거를 정다각형이 한 내각이니까 누구로 나눴을까? n으로 나누는 게 말이 맞겠죠. 그러면 과자가 10봉지에 10,000원이면 한 봉지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10으로 그 봉지수 내가 총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다각형의 외곽. 다각형의 외곽은 항상 360도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모든 다각형 다 외곽의 합은 360도입니다. 알겠죠? 이건 지난 시간에 정리해줬었죠? 증명은 해줬었어요. 그 증명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죠? 아주 되게 수상한 눈빛 저거 진짜. 아유 저 진짜. 사각형 하나로 다시 하나 해줄게요. 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 안쪽에 A, B, C, D가 있으면 각각의 외곽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각각의 외곽은 여기는 180-A, 그래서 여기는 180-B, 여기는 180-C, 여기는 180-D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외곽의 합을 보면 180-A 더하기 180-B 더하기 180-C 더하기 180-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180 더할 수 있는 애들을 미리 다 더하면 720도네요. 그죠? 720도고 A 빼주고 B 빼주고 C 빼주고 D 빼준다. 이거를 한꺼번에
A, B, C, D를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빼줄게요. 이 말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요? 사각형이 있는 이 내각의 합의 크기는 얼마다? 항상 360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또 뭐다? 360도. 사각형도 그렇고 삼각형도 이런 식으로 다 접근을 해서 풀면, 이런 식으로 다 접근을 해서 증명을 하면 다 360도 나와요. 항상. 지난 시간에 해줬으니까 이것만 대표적으로 하나 해주고, 마지막으로 정다각형의 한 외곽. 정다각형의 한 외곽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60도를 그 주어진 정다각형의 각의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바깥쪽에 외곽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구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죠. 정다각형의 한 내각을 구하라 그러면 이 정다각형의 한 외곽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180도를 빼라. 그렇게 해도 정말 쉽다. 이거 자체가 공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죠? 정다각형의 한 외곽과 관련지어서 풀어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180도에서 외곽을 빼주면 내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이용해서 풀면 오히려 더 이것보다 더 쉬울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해줬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봐라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집에서 꼭 복습 좀 해요.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말고 공부하는 유튜브 좀 봐. 알았죠?